자, 여러분, 이 가능세계 지문이 출제됐던 당시에도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랄 게 없어요. 논란이랄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 가르치면서 참 벽도 크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중성이라는 건 생각을 해봐. 국민 평균 5등급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성에 자꾸 여러분이 타협하셔가지고는 국어에서 좋은 점수는 힘들어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이거는 기존 기출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EBS도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학년도잖아.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배경식 없어도 문제 푼다 라는 게 팽배했던 시절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자꾸 지문만 놓고 보니까 42번이 복수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2번을 여러분이 지문에만 의존하셨으면 정답 3개 나와야 돼요. 지문에만 의존하셨으면. 근데 왜 정답이 하나냐면 이것 때문이야. 여기서 출제됐었던 게 이제 이겁니다. 자, 진리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진리치를 이렇게만 보겠다는 입장이 있어. 참 아니면 거짓. 자,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풀어봤었던 고전 논리가 딱 이랬잖아. 맞니? 자, 그럼 봐. 이 거짓이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참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여기선 당연한 얘기인 게 이걸 어떻게 대응시키시면 되시냐면 A이면서 동시에 A 여집합일 수 없다야. 이걸 그대로 제가 워딩으로 지금 박아놓은 거예요. 저번 주, 저저번 주 6편 킬러하고 엮어가지고요. 맞니? 자, 그럼 봐봐. A이면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시면 A죠. 동시에 교집합이에요. A 여집합이에요. 이것이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란 뜻이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논리 지문을 철저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환하셔서 대응하셔야지 언어적으로 하시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언어적으로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해, 국어니까. 근데 그건 벤 다이어그램 먼저 정확히 그려놓으시면 처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이 일구 가능세기 지문은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두 개를 이미 배웠어요. 뭐와 뭐를?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자, 그러면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가장 큰 차이는 이거야. 얘는 이항의 관계예요. 그래서 P와 나 P의 관계예요. 얘는 뭐냐면 P와 나 P의 관계에 중간항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춥다, 덥다, 적당하다야. 자, 그런데 여러분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순관계에서 반대관계로 정보를 확장해 가고 있거든. 이게 의도고 큰 그림인 게 이게 지금 1구, EBS고 수능 평가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에서 나오는데 과거인 이거야. 야, 그거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가 항상 국어 선지를 판단할 때 O야 X야. 맞아 틀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야. 왜? 자, 내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태양은 내일도 동쪽에서 뜨니? 라는 명제는 100% 참이야, 매우 참이 높을 확률인 명제야. 야, 진짜 소행선이 지구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뜨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확률이 0이라고는 못해. 0에 수렴할 수는 있겠지.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선언적 명제와 경험적 명제를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 1이면 1이다. 당연히 참이지. 1이면 1이지. 그렇게 아예 선언적 명제도 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경험적 명제 사실은 통계적 데이터라고. 즉 무슨 얘기냐? 아직도 우리 인류는 이만큼밖에 모르고요. 우주 지식의 총량은 무한된 거야.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학살을 한다는 거는 현재 인류 지식이 요만큼이면 학살을 한다. 그냥 보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고 석사를 한다. 끝까지 가보는 거고 박사를 한다. 인류 지식에 없던 지식 점 하나 찍어가지고 박사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인류 지식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발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렇게 인류 지식이 확장되는 거라 그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절대적 진리인 종교 경전대로 연역 번만을 썼지만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경험주의로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하나씩 보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다 통계 데이터라고요. 통계라고요.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20학년도에 논리 지문이 뭐가 나와? 베이즈주의자가 나오는데 이 베이즈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확률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이 지문도 확률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 좀 더 말게. 자, 일단 근데 출제 논란이 됐었던 지문부터 볼 건데 아니 제발 좀 막 댓글이 요만큼씩 달려 있는데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 그렇게 맹신하시는 평가원이라는 말 보자마자 그냥 이제 대싹 했어요. 그건. 그냥 가렸어.
야, 이거는 지금 평가원 지문을 다루잖아. 내 사고는 내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유의미한 논쟁은 전제가 뭐야? 평가원이야. 평가원은 맹신의 대상이고 평가원의 말은 절대적이야. 왜? 수능 시험 치잖아. 내신 시험 치면 선생님 말이 절대적이야. 그거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세요. 그건 난 모르겠어. 평가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세요. 난 모르겠어. 근데 수능 역사에 국어에서 복수 정답 딱 한 번 있었다니까. 30년 역사에. 나머지는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맞다고 가정하고 다 고르셔야 돼.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미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진리치를 보자고요. 진리치를. 진리치가 봐. 아까도 얘기했지. 참 아님 거짓이라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거짓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는 당연히 참이야. 왜? 이항밖에 없는 관계니까. 자,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볼게.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니? 둘 다 참인 경우는 불가능하죠. 왜? 둘 중 하나만 참이니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오늘 다 둘 다 거짓인 것도 불가능하죠. 됐어? 경우의 수는 네 가지야. 2x2. 됐죠? P와 나P의 진리치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2x2에서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봐. 춥다 참이면 당연히 거짓이죠. 춥다 거짓이고 여기 참일 수 있죠. 그런데 봐. 둘 다 거짓이는 게 불가능하니 아니 참일 수 가능할 수 있죠. 둘 다 참일 수는 없죠. 즉 무슨 얘기야? 이 차이야. 얘는 이게 가능한데 얘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둘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가 차면 다른 하나가 거짓인 관계, 하나가 차면 다른 하나가 거짓인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문에서 나왔어? 이걸 배중률이라고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EBS에 이미 문제로 얘기해서 뭐라고? 모순관계만 배중률 적용이야. 얘는 배중률 적용이 불가능해. 배중률은 뭐야? 하나가 참, 하나가 거짓이야. 자, 봐.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니까? 하나가 거짓이지만 하나가 참이진 않잖아. 왜? 중간항의 존재 때문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얘는 몇 항 관계다? 2항 관계고요. 얘는 몇 항 관계다? 3항 관계라는 거야. 자, 이거는 배경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기 정리하셔서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 끝났어? 자, 필기 할 시간 20초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교재 10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EBS 연계 지문이 있어. 봐, 배중률의 정의는 뭐야? P이거나 P가 아니다. P 아니면 나P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반드시 참이라는 거고, 지문을 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중률은 모순관계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아웃이죠. 왜? 모순관계, 반대관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배중률은 모순관계에 대한 법칙이다. 2번, 3번 중에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 이런 식으로 이미 EBS에서 얘를 다 건드렸다는 거고, 특히 2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이미 설명을 다 하고 가요. 문제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걸 이미 시험 범위로 애들이 보고 풀었다고 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출제 오류니 같은 개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제발 그 모자란 얘기 그만하시고, 시험 범위, 출제 매뉴얼, 출제 원칙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수능에 대해서 논하셔야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지문이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42번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야. 지금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인데, 이 완결성이라는 개념이 지문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완결성이라는 개념이 뭐였어? 배중률의 적용이야. 그래서 4단락으로 그냥 발주독 한번 해볼게요. 그럼 4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 자, 배중률이야. 배중률은 뭐야? 완결성이야. 완결성은 뭔데? P, 나P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야. 됐니? 이게 바로 뭐야? 모순관계에 있어서의 배중률 적용인 거지. 그게 봐라. 개 중요했으니까 1번 선지부터 지금 때려박아 놓고 1번 선지 정답 선지로 설계했던 건데, 1번 선지가 정답인지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얘는 뭐라 그랬어? 보기에서 반대관계라고 해놨잖아. 자, 봐. 이 둘이 반대관계다라고 해버리고 끝난 거야. 더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근데 우린 이미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반대관계는 어떤 관계다? 첫 번째, 삼항관계라는 거야. 맞니? 그래서 춥다가 있으면 덥다가 있고, 이게 반대관계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 적당하다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쓰지 않는다? 중간에 쓰는 놈들도 있고 안 쓰는 놈들도 있다잖아. 왜 중간항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확률이잖니. 맞잖아. 참 아님 거짓 중간도 있겠지. 확률이잖아. 그게 바로.
자, 그래서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반대관계를 끌고 오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가능세계, 가능성 자체가 또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를 이제 확률적인 참거짓 판별, 확률적인 진리 판별로 가자는 그 도입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1번 선지 그럼 뭐냐? 가능세계 완결성, 배중률은 적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니까? 다 완결성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배중률이라 그랬지. 자, 배중률은 적용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왜? 반대관계니까. 맞죠? 그래서 애당초 배중률은 뭐라고? 적용 불가야. 애당초 배중률은 뭐라고? 적용 불가라고. 그래서 남는 건 정답 4번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실전에서 배경식 없어서 못 풀었는데요. 그럼 뭐 틀려야 되는 건가요? 네. 평가원에서 그랬잖아. EBS랑 평가원 문제은호 출제한다고. 그럼 틀려야지. 왜? 시험 범위를 모르는데 맞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틀려야지. 너무한데요? 혹시 배경식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대안일 뿐이잖아. 대안도 드릴게요. 자, 봐. 우리가 논리관계 항상 보라 그랬지. 논리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인 거야. 근데 어떤 경우? 자, 완결성이 적용이 돼야 참인 거야. 완결성이 적용이 돼야 참인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잘 보셔. 4번 선지만 지금 뭡니까? 완결성과 상관없이 정답이잖아. 자,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정답은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정답은 하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셨을 때는 당연히, 자, 우리의 대전제는 뭐니? 출제 오류는 없다야. 여긴 출제 오류가 있다고. 출제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를 적용하지 말아야 돼? 완결성 적용하지 않아야죠. 완결성 적용하지 않아야죠. 완결성 없이 적용을 하셔서 문제 풀리는 4번만 남기셔야죠, 그러면. 이해됐어? 맞잖아. 복수 정답이 없으려면 완결성을 배제하는 아이디어로 푸셨어야지. 그래서 선지 간의 논리관계로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번에서도 공유결합 문제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 그 공유결합 문제랑 관련 지어가지고 풀어봤었던 옛날에 할인율 문제도 내가 이렇게 풀어줬었지. 내용이 없이도 인과관계, 논리관계만으로 푸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완결성이 들어간 뭐가 돼버려? 복수 정답이 돼버려.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돼? 완결성 배제하고 풀면 정답 하나겠구나. 출제 오류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나 더 얘기한다. 배중률은 모순관계에 적용할 수 모순관계만 적용이 돼. 따라서 반대관계인 얘네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구나. 따라서 1번, 3번 가능세계 일관성에 따르면 얘는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 가능세계 완결성에 따르면 얘는 모순관계가 아닌 반대관계이므로 배중률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애당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지문에 주어지는 정보는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다 보니까 지문에서는 여기에 20%만 줘. 그러니까 절대로 못 푸는 거예요, 지문 내용 없이는.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풀었을까? 5분의 1 찍었겠지. 이게 아마 만점자가 151명인가 148명인가 그래요. 수학이 거의 한 2,400명 나왔는데. 알겠어? 수학은 못 찍잖아. 주관식 찍는 대단한 인간이 어딨어. 그냥 틀리는 거야. 근데 얘는 찍잖아. 자, 이제 갑니다. 지문 뚫습니다. 보세요. 1단락부터 볼게.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모순관계의 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벌써 정보가 주어졌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 그럼 불충분한 의도는 뭐다? 이미 뭐였기 때문에? EBS에 출제 연계됐기 때문에, 즉 배경 지식이 뭐로? 시험 범위로 나왔기 때문이야. 과도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라고 지정한 내용을 전제해서 내는데 어떻게 과도하니?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P는 모순관계다. 벌써 정보 불충분이야. 왜냐면 봐봐. P와 나P 사이에 중간항이 있을 수도 있는 반대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미 EBS에서 모순관계를 배우고 온 애들은 그래 P와 나P 둘 중 하나가 참이니까 맞지라고 정의가 돼버려. 자, 그래서 무모순율이라는 EBS에 나왔던 개념 다시 한번 도입을 하는데 이 모순관계가 주제기도 하지만 도입을 했죠. 뭐라고? 둘은 모순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모순관계가 아닌 정보는 뭐지라고 주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탁피 세팅은 뭐야? 모순관계가 아닐 수 있는 애들. 그 어떤 경우라는 거야? 현실과 다르다라는 거는, 자, 제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써보잖아요. 현실과 다르다는 상상이라고 나는 쓸 수가 있겠고,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맞죠?
그래서 현실과 다르게 세웠다면 당연히 달라졌을 수 있죠. 뭐야? 상상이고 가능세계야, 말 그대로.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겠다. 자, 봐. P와 나P가 모두 참 혹은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자, 일단 봐. 가능세계는 뭐야? P와 나P 모두 참, 모두 거짓인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자. 뭐라고? 가능성은 존재한다야. 맞죠? 자, 이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모순관계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각각의 세계는 가능성이 있다야. 다부터 경주에 있다. 현실에선 100% 참이야. 하지만 가능세계에서는 가능성으로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가능세계에서는 다부터는 개성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2달러. 자, 그러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 가능세계라니까. 가능세계. 가능세계라고. 가능세계라고. 가능세계는 그럼 뭘까? 필연성과 가능성인데 이것도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죄송해요. 저 따라오세요. 니네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야. 아니 씨발 왜 공부를 안 하고 멍청한데 자기 잘못을 모르냐고.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전에. 뭐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냐. 확률 P가 0부터 1 사이면 뭐라고? 가능성이고 확률 P가 1 또는 0이면 필연성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내가 또 뭐라고 했냐. 자, 가능성이라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틀렸대. 걔 잡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률의 정의를 크게 3가지로 해. 너희 교육과정에선 2가지. 1번이 뭐야? 수학적 확률이야. 교과서 봐. 교육과정 봐. 우리 시험범위 교육과정이야. 우리 교육과정을 시험범위라는 시험 치르는 거. 2번째는 뭐야? 통계적 확률이야. 공부 좀 하세요, 제발. 기하적 확률이야. 너희들하고 한 얘기 아니야. 가르치려는 사람은 공부를 하셔야지. 기하적 확률은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맞죠? 기하적 확률은 가능해, 소수점이. 그런데 봐봐. 얘들아, 통계적 확률은 정의가 뭐니? 전체 시행 횟수분의, 전체 시행분의 뭐야? 해당 시행이야. 얘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래서. 가능세계가 0.1개만 있을 수가 있어? 한 개의 가능세계가 있는 거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가능세계라는 개념은 사실은 자연수 개념으로 들어와줘야 돼. 가능세계가 한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가능세계 최소값은요, 0이에요. 그 다음 최소값은 뭐야? 1이야. 그 다음 최소값은 뭐야? 2야. 가능세계가 1.5개가 어딨어? 주사위를 1.5에 굴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개념은요, 자연수 개념이에요. 물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그런데 발견을 했잖아, 결국. 수학자들이. 우주는 플랭크 상수야. 불연속이라니까. 우주 디지털로 되어 있다고. 연속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봐. 가능하다라고 하나하나 세워보고 있잖아. 확률의 정의가 뭐야? 세워본 거야. 맞잖아. 수학 정률도 뭐니? 전체 사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분의 예를 들면 짝수가 다는 해당 사건에 뭐가 붙어? n이 붙잖아. n이 붙잖아. n. 셀 수 있는 이란 n이 붙잖아. 이해됐어? 셀 수 있다가 뭐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다. 자연수가 셀 수 있다, 얘들아.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수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산 개념이라고. 자, 이쯤 일단 논의 가져갈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원래는 엄밀하게 이렇게 적어줘야 될 수 있어, 확률은.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세계를, 각각의 세계를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의 세계로 보겠다는 거고 자연수로 보셔도 사실은 무방한 거야. 그래서 2가지로 내가 적어둘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개념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 필연성은 뭐냐? 확률값이 0 또는 1인 거야. 가능성은 확률값이 0과 1 사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자연수 한 개라고, 한 개 이상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 왜? 일단 한 개는 있어야 확률이 있는 거잖아. 맞잖아. 경우의 수가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P가 가능하다. 나오잖아. 적어도 하나라고. 이해됐어? 자연수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써놨구만. 한 개 이상이라고. 적어도 하나, 한 개 이상이잖아. 자연수라니까, 자연수. 됐죠? 자, 그럼 필연적이라는 건 뭐야? 100% 성립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처리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고. 100%의 백분율로 보자면, 다시 100
100가지 가능세계가 있다고 본다면 100가지 가능세계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100가지 중에 100개 다 그래야 필연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계속 본다. 자, Q이면 Q이다. 자, Q이면 뭐 Q가 아닐 수가 있냐? Q면 Q지. 즉, 이런 거는 필연적 명제라는 거야. 맞죠? 필연적 명제고, 자, 이것도 우리가 수학에서 아마 고1 2학기 때 배울 거 아니야. 자, Q가 Q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참 거짓을 보잖아. Q가 Q에 속하잖아.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그러면 참인 거죠. 필연적인 명자, 100% 성립이라는 거야. 다시, 어느 경우? 만약 Q이면 Q이다의 명제는. 맞죠? A는 A지. A는 A다가 틀릴 수가 없잖아. A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둘째 치고. 됐죠? A는 A다 참이지. 계속 볼게. 자, 그래서 다시 필연적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같이 가능하다라는 건 가능세계가 한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됐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확률값이 0과 1 사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확률의 개념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있다. 그래야 좀 이따 3단락 이해가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데, 자, 질문. 3단락에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확률을 얘기했어. 그 한 단어가 있어. 찾아봐. 핵심이 되는 한 단어에 답으로 나와, 그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 즉, 가능세계라는 확률 개념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확률의 영역에 큰 영향을 준다. 찾아보세요. 자, 구조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확률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이셨어야 되고, 가능하다부터와 3단락도 결국에는 가능하다인데요. 즉, 확률이라는 개념인데,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기차를 놓쳤다. 지각을 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탔어? 만약이라고 가능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야. 현실 세계와 다른 가능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능세계에서는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되냐, 얘들아? 전통 논리학에서는요, 봐. A면 B이다 해서 A가 거짓이면 왜 이게 참이야? 이해가 돼? A, B이다 해서 봐. A가 거짓이면 왜 B가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야? 그 얘기야. 즉, 이해하라고 준 지문이 아니에요. 정보가 없잖아. 왜 판단을 해, 근데? 정보가 없으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뭐라고? 자, A의 진리치가 B에 상관없이 참거짓을 결정해버리죠. 명제. 다시 한번 얘기한다. A의 진리치가 B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명제 참거짓을 결정해버리죠. 이 논리관계는 보여.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 그리고 구조는 보여. 그런데라는 건 당연히 보여. 반박이나 역접이야. 그런데 다시 또 그럼에도가 보이는 건 뭐야? 그래, 역접 또는 반박이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야. 그 얘기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 자, 일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전통 논리학은 반박을 하지만 재반박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재반박의 주장이 나왔죠. 재반박의 근거는 뭐야? 이유지. 그 이유가 뭔데요? 가능세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셨던 경우의 수 해보시자고. 선생님, 저는 통통이가 아닌데요. 야, 통통이들 무시하잖아, 너희들. 그러면 통통이들이 하는 경우의 수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지. 결론적으로 통통이들이 하셨던 경우의 수 따져봤더니 뭐라고? 유사성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유사성이 더 높대요. 즉 확률이 높대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저 따라오십시오. 자, 3단락은 이거야.
결국 정리하면 이거다. 자, 경우의 수를 분류해볼게. 자, 우리는 기차를 정시에 탑승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확률은 모르겠고. 그리고 기차를 탑승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정시에 도착할 확률도 있지만 지각할 확률도 존재합니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옵니까? 2x2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현실 세계는 뭐야? 기차를 정시에 탔더니 정시에 도착하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맞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나의 현실은 좀 더 정확해. 나의 현실은 뭐야? 기차에 정시에 못 타서 결국엔 정시에 도착 못했지. 이해됐니? 나의 현실은 여기야. 그럼 봐봐. 실제 실현된 건 여기인데 나는 뭐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아, 이랬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 맞지? 잠깐만. 논리적으로 보면 얘네도 일어날 텐데 얘네 가능성 어디다 놔두고 얘네 확률은 어디다 놔두시고 야, 기차가 정시에 왔어도 사고 나서 지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정시에 기차를 못 탔어도 중간에 택시를 탔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왜 너 이 얘기 하질 않는 거야? 무슨 세계야? 무슨 얘기야? 현실 세계야, 유사성이라고 답을 주잖아. 현실 세계야, 유사성? 그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매일 아침 시행을 하죠. 매일 아침 시행한 결과 우린 뭐가 쌓이니? 통계 데이터가 쌓여져. 즉 뭐라고? 통계적 확률에서는 이 확률이 제일 큰 거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라고 한 거라고요. 현실 세계는 매일매일의 시행이야. 매일매일의 기차야. 매일매일의 기차를 탔더니 기차를 정시에 타면 정시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즉 정규분포로 그려온 뭐니? 기차를 탄 경우의 데이터를 봤더니 내가 정시에 들어올 확률이 예를 들면 여기였다는 거죠. 지각 확률이 여기라면 여기는 정시 도착 확률이 여기라는 거지.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예를 들면 96% 이상의 확률로 나는 정시 도착하더라. 언제? 기차를 탔을 때. 근데 이거를 누가 다 세가지고 아, 나 100일 중에 96일은 정시 도착했는데 미친놈 소리 듣지. 누가 현실 세계에서 확률 계산 다 해요? 대략 느낌적으로 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 연결을 하는 거냐? 저 따라오시면 이제는 뭐냐? 이게 지금 논리지문하고 다 엮여 있다니까? 봐봐. 우린 계속해서 연역법적으로 봐. 진리인 종교 경전에 써 있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라고 봤잖아.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 윤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인간 외부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봤었잖아. 그게 종교 경전이잖아. 그게 중세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 종교가 없어지면서, 그 진리책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귀납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본 거야, 에이어는? 감정 영역으로 봤잖아. 이해됐어? 자, 동시에 또 확률의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제. 확률의 영역은 그럼 여기서 뭔데? 경험주의죠. 경험주의가 확률이잖아. 다 하나하나 사례를 관찰한 거니까. 하나하나 통계적 사례를 관찰하는 것. 즉, 통계적 확률이 바로 경험주의라고. 통계적 확률이 바로 귀납주의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저 에코 들어가 있어요. 에코를 꺼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야. 24학년도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19학년도의 기존 기출과 EBS를 엮어가지고 얘를 내서 머리통을 빵 깼어요. 어차피 똑같아. EBS 연계 안 했고 기출 연계 안 한 거. 하지만 이 정도 빵 깨졌으면 아, 이제는 EBS나 기출 연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셨을 거고, 이제 국어도 텍스트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 표 처리, 그림 처리, 기타 등등의 도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 언어적으로 동시에 둘 다 참일 수도, 동시에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다. 하나가 참, 하나가 거짓이다. 아, 이렇게 진리치를 하나, 둘, 셋, 네 글자로 써버리면 되겠구나. 2x2 경우의 수에서 두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겠구나라고 깔끔하게 이해 정리가 되셨겠죠. 자, 넘어오셔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야? 경험주의를 해야 되니까 경험주의는 사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통계 정률을 낸다니까 당연히 확률을 가지고 진입 판정의 확률이 높다. 참일 확률이 높다. 거짓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야, 그 기차 탔으면 지각 안 했어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언어적인 한계라는 것뿐이지 굳이 그걸 확률을 누가 다 계산해서 얘기하냐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단락 주제는 뭡니까? 모순관계라고 기존에 EBS에서 세팅됐었던 내용 가지고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없어. 둘 중 하나만 참이야 라고 모순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현실 세계와 다를 수도 있는 가능 세계에 대한 개념으로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필연성이라는 건 100%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100% 여사건도 사실 100%인 거죠. 맞잖아. 100% 여사건 0이잖아. 0의 여사건은 또 100%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0 또는 1이라는 거고 가능성은 0부터 1까지인데 잘 생각해보면 가능한 세계라는 건 하나하나의 세계인 거야. 하나하나 즉 countable, numerable, 셀 수 있는 자연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하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 풀기엔 편하실 거야. 실제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3단락으로 처리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고. 이럴 확률도 있는데 현실 세계 통계를 내봤더니 이 확률이 제일 높더라. 그걸 뭐라 그런 거야? 현실 세계 유사성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인가 네 번째 문제가 풀릴 거야. 자, 봐봐. 무슨 얘기야? 현실의 통계를 내보니까 뭐와 뭐의 확률이 높은 거야? 얘 확률이 높고요. 얘 통계적 확률이 높은 거겠죠. 정시 못 탔어? 지각 확률이 높은 거야. 정시에 탔어? 지각 확률이 다시 정시에 탔어? 지각 확률이 정시에 도착 확률이 높은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할게. 정시에 탔는데 지각 확률은 낮은 거야. 이해됐어? 이거 가지고 정답이 바로 나왔잖아. 저 따라오세요. 이게 몇 번 문제야? 이거죠? 자, 봐. 옆에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차를 탔냐, 못 탔냐, 그 경우에 어떻게 돼 있다고? 지각이냐, 정시냐, 지각이냐, 정시냐. 그래서 경우의 수를 2x2로 분류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우리는, 자, 기차를 타면 정시 도착 확률이 현실에서는 크더라. 지각 확률은 낮더라. 어떻게? 통계적 확률을 내보니까. 이걸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기차를 탔어? 당연히 지각할 유사성은 낮은 거고 정시 도착의 유사성은 높은 거죠. 맞니? 그럼 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끼리 비교를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니? 이 두 가지 경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각을 한 가능 세계가 확률이 더 낮다. 통계적 확률이 더 낮다. 통계적 확률이 더 낮다. 정답 4번이다. 3번이다?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 비 현실 계획의 유사성이 더 낮다. 그렇죠. 맞니? 3번 끝. 필기 정리하자. 그냥 표 처리, 경우의 수 처리, 확률 계산 끝. 확률을 계산하진 않았지만 유사성이라는 게 뭐라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아셨다면 필기하세요. 필기해야 풀이 과정이 보이셔야 사고 과정이 생기고 사고 과정이 생기셔야 실력이라는 게 보일 거고 내신을 하는 학생들은 서술형 대비부터 모든 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4단락 볼게요. 자, 가능 세계는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 첫째는 뭐라고? 일관성인데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다. 즉 무슨 얘기야? 확률의 세계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 확률이 0보다 크다인데 가능한 세계라고 확률이 0보다 크려면 한계는 있어야 되고 자,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확률이 0이지. 확률이 0이라는 건 뭐야? 전체 사건 중에 해당 사건이 0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0가지라는 얘기예요. 반면 포괄성은 뭔데? 가능의 최소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상이야? 한 가지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야 확률이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뭐라고요? 일관성은 뭐냐면 경우의 수가 0이면 확률도 0이라는 거야. 반면에 경우의 수가 1 이상이다. 즉 확률이 존재한다가 포괄성이라는 거야. 셋째는 뭔데? 가능세계 완결성인데 뭐가 존재한다? 뭐가 성립한다? 배중률이 성립한다. 배중률은 뭐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이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모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 반드시. 넷째, 독립성이야. 하나의 가능세계, 다른 가능세계는 뭐다? 독립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세계에서 일어난 확률이 두 번째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가능세계는 각각이 독립사건이다. W1과 W2가 각각 독립사건이라. 됐죠? 마지막 5단락 요약 정리 끝이고, 이 지문이 이렇게 안 읽히셨으면 상당히 피곤해졌을 겁니다. 자, 정리할게.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구조니까. 이렇게 4단락처럼 한 문단에 4개 내지 6개의 정보량이 들어오면 42번 이렇게 단독 설계가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 지문이 이슈였던 건 뭐였다고? EBS 연계였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 없으면은 사실은 복수형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꾸 논리학자들 논리 전공하고, 사실 논리 전공도 아니거든? 근데 갑자기 논리학자 존나 빙의해. 누가 보면 진짜 논리학 박사 학위가 있는 줄 알겠어요. 논리학 박사 방구석 전문가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우리는 수능시험 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논의 확장시켜버리면 수능시험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모순투성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제는 수능시험 출제 원칙으로 보셨을 때는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문제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볼 텐데, 아까 배중률은 4단락에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정보였으나 EBS 연계상 되게 중요했고, 어쨌든 4단락의 세 번째 정보였죠. 그래서 배중률이 뭐였니? 완결성. 완결성은 뭐야? 어느 세계에서든 배중률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이다. 모든 가능성이 성립이다. 1번 선지 확인되셨을 거고. 자, 2번 선지 볼게요. 모든 가능한 명제는, 자, 봐. 필연적인 게 아니라 일단 가능한 거야. 즉, 가능할 확률이 있는 거죠. 뭐와 뭐 사이로? 0과 1 사이로. 현실 세계 성립 관계는 관계없어. 필연적 명제는 100% 성립인데 어떻게 성립하지 않겠니? 4번, 무모순율은 P 또는 Q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참이야. 모두 참인 거 불가능하다니까.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자, 내용이 안 되셔도 상관없어. 근데 봐, A의 진리치가 이 조건 명제의 진리치를 결정하잖아. A의 진리치가 얘의 진리치를 결정하잖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지. 이해됐니? 이런 인과관계, 논리관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라고? 자, A가 거짓이면 참이잖아. A의 진리치가 이 조건문의 진리치를 결정하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5번 선지 A의 진리치가 조건문의 진리치를 결정하니까 당연히 상관 있죠. 자, 무모순율은 둘 중 하나만 참이라니까. 하나가 참, 하나 거짓이라고. 필연적이다, 100% 맞는 거니까 항상 성립이겠지. 가능하다, 확률이 0과 1 사이니까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겠지. 남는 건 정답 1번 끝이라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당연히 가능세계라는 거는 확률이니까 그 가능세계 확률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2번 선지 볼게. 만약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한다며. 자, 그럼 봐봐. 이게 사실은 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봐봐. 만약 예이면 예이다잖아. 뭐라고 이게? 성립한댄다, 얘들아. 자, 일단 너희가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명제 가지고 정리하면 Q이다가 일단은 성립한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을 해봐. A면 A다 당연히 성립해. A면 A다 당연히 성립이야. 그럼 이 의도는 뭘 거냐는 거야. A면 A가 당연히 성립인데 왜 굳이 이 꼴을 다시 줬을까? 사실 이 의도는 봐. 형식적으로 보면 어떤 형식을 준 거야? Q이면 Q이다 꼴을 준 거잖아. 형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 Q이면 Q이다 꼴의 형식이 보이지? 얘는 필연적 명제야.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이야.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이야 라고 사실은 전제는 준 건데, 이게 내용적으로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좋아. 그건 그대로 넘어가자. 안 된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설명한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셔야,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답은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 전통 논리학자들 얘기 이해돼? 왜 틀린지는 설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그게 가능은 할까도 모르겠고, 그걸 하라고 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구조 처리하라고 낸 거야. 5번 선진 같은 거 설계하려고. 또는 여기서 반박이고 재반박 구조 준 거야. 왜 이 연습 시키니? 그게 이번 6평 논리지문도 반박 재반박 구조로 계속 들어오잖아. 내용 이해는 안 되지.
이 내용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에서는 구조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아이들을 계속 던지기 위한 문제 설계인데 그걸 못 알아먹겠으면 사실은 그래 그 못 알아먹겠는 상황에서 답은 찾아야 되시겠지만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껍질을 못 깬다는 얘기고 내가 결국에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실력과 자신의 한계에 계속 부딪힌다는 얘기야. 자, 근데 봐. 어쨌든 여기가 처리가 안 된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보자.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이잖아. 맞니? 그럼 봐.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기억이 뭔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자, 그럼 봐. 가능세계에서는 다보탑은 경주에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풀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왜? 여러 가지 가능세계 중에는. 그렇게 풀더라고. 근데 그렇게 풀면 여러분이 내용적으로는 소화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제 국평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버리냐면, 이렇게 이해해버려. 아니, 가능세계가 있잖아. 그래. 자, 가능세계에서는 기억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들이 존재하잖아. 맞아. 그런데 얘가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라고 해버렸으니, 이 경우는 없다라고 해버렸으니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통 해설을 해요. 왜? 애들이 그러면 내용적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답은 찾아지니까. 자, 알겠어. 훌륭해요. 답 찾았으면.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건 알겠어. 그럼 왜 앞에다가 얘를 갖다 붙여놨냐고. Q이면 Q이다 꼴에 명제를 왜 갖다 붙여놨겠냐고. 아무 상관없이 낚이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 Q이면 Q이다. 이 녹색의 꼴을 준 의도가 있을 거라니까. 그 구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 문제는 무조건 시한폭탄이야. 6평을 풀 수가 없어 그러면. 풀었어? 아, 뭐 잘했어. 만점자 이번에 98명인가 86명인가 나왔는데 잘했어. 그래,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녹색을 왜 줬는지 생각을 하셔. 잘 곱씹어 보세요. 자, 넘어간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지어가지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다 풀었는데 계속 질문 들어왔던 게 철수 거짓말한다. 그 문제. 맞지?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자, 오늘 설명해서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는 한 달 뒤에는 그것도 차곡차곡 쌓아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슈는 당연히 2번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왜 2번인지 설명함에 있어서 앞쪽 거 이해 안 되니까 떼버리고 판단되는 뒤쪽 것만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 푸세요, 그렇게. 가능세계에서는 기억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거짓이 아예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 거짓인 가능성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네. 정답 2번이네. 훌륭하게 잘 풀었어. 왜? 녹색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풀겠다는 원칙으로 푼 거니까. 즉 봐.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대원칙에 맞는 접근이야. 이 접근 맞으셔. 하세요. 이 접근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봐. 얘를 독립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문제에서 본다면 왜 Q이면 Q이다 꼴 같은 지문에서 의도한 명제의 형식을 줬냐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함축적으로 해설을 던졌더니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수수 달렸더라고. 그 비슷한 문제가 이번 논리 지문 풀면서 A어 지문을 풀면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A어 지문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가 다 지문에 최대한 다 녹아내놨어요. 그래서 논란이 거의 없었어. 반면에 그 지문 이전에 있었던 EBS 지문이 있었어. 그게 바로 철수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을 한다. 그 문장이야. 그 지문이야. 그 지문은 정보량이 불충분해가지고 제가 벤다이어리 그림을 그려서 최대한 설명을 이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려고 답을 대안을 찾아서 오셔야 돼. 근데 그 대안은 어디서 해야 돼? 내 나름의 생각이 아니야. 평가원의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 자, 계속 갑시다. 다 풀었죠 이제 그러면? 마무리됐죠? 봐봐. 생각보다 별거 없다니까. 그림을 알고 나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 자, 선생님이 저 따라오실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EBS 연계, 평가원 배경지식 연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즉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 지문들 엮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제발 구조 처리 하셔야 돼요. 이 연습하셔야 돼. 자, 세 번째는 이게 큰 그림으로 연계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소재적으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구조 처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과제들인데 저번 주 지문 이어서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누고 표 처리하고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복습 철저하시고요.